네, 스냅앤 풋톡 시간입니다. 저는 장동이고요. 남유리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모인 만큼 K리가 거의 끝나가니까 플레이오프 승강전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오늘은 K리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리그 우승 9번, 코리아컵 우승 5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2번, 뭐 명실공히 K리그의 최다 우승 기록은 다 갖고 있는 전북 현대 모터스. 승강 플레이오프를 그럼요. 상상도 못했던 몇 년 전에 수원 삼성이 내려갈 작년이지. 때 그 기분대를 또 방불케 하는 엄청난 빅클럽이 승강전을 이게 치르게 됐죠. 전북 현대라는 팀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창단은 좀 오래됐지만 2013년부터 승강제가 시작됐거든. 최초의 파이널 B고 최초의 승강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그동안 단 한 번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하지 않은 팀이 몇 팀 있는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이니까요 지금. 울산, 포항, 그 다음에 전북이었어. 그쵸. 이 정도 팀. 와, 그러면 K리그도 엄청 빡센 리그인 거야. 애정하는 팀들은 다 승강을 찍먹했다는 거야. 맞아. 많이 바뀐 거죠. 전북이 왜 이 지경이 됐고 극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전북하면 떠오르는 게 원래 뭐야? 전북은 닭공이지. 닭공. 최강희 감독 시절에 만들어졌고 사실 알잖아. 전북이 최강희 감독 전에는 강팀이 아니었어. 조윤환 감독 시절에 중위권 팀 정도였던 거지 항상. 엄밀히 말하면 하위권, 중하위권이었지. 중하위권인가? 조윤환 감독이라고 기억이 잘 안 나. 부천 SK 감독하고 니폼닛이 축구의 그 한 축이었던 이제 수비수였어. 이용발 골키퍼라고 알아? 카우보이 모자 쓰고 하는 골키퍼. 이용발 골키퍼, 뭐 윤정환. 윤정환. 부천 출신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서 기용을 했는데 이제 성과가 잘 안 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최강희 감독이 오면서 시작됐죠. 최강희 감독도 의외로 중도 부임이다. 2005년 7월인가 부임했어. 조현환 감독이 중도 사퇴하고 중도 부임자로서도 제일 장수를 한 감독님 중에 한 분이겠네. 13년 했으니까. 닭공을 생각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형은? 전북하면 뭘까라는 걸 누군가가 갑자기 탁 물어보면 인터뷰를 탁 한다면 예전에 불과 1년, 2년 전만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닭공이지. 이 축구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림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게 제일 키워드이지 않을까. 그지? 그 답답함.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답답함을 과연 12위는 누굴까? 11위는 맞아. 누굴까? 10위는 누가 될까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전북이 9위를 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오히려 난 전북이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 승강제로 승강 간다고 플레이오프 했잖아. 간다고 그랬어. 근데 막 결국 마지막에 정말 그것도 사실 11위를 찍을 뻔했는데 인천이 대구를 잡아버리면서 대구랑 전북이랑 순위가 하나 바뀌었는데 그럼 왜 닭공이 불과 1, 2년 사이에 그 최다 우승을 하고 없어진 것 같아? 형 생각 기준에서? 닭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잖아. 이 팀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해. 우리는 닥치고 공격하는 팀이야. 이거를 캐릭터성으로 잡아가는 키워드고 최강희 감독의 전술은 늘 그랬잖아. 최대한 빨리 사이드로 전개한 다음에 상대 수비를 흔들 바엔 우리 공격수들을 4명, 5명 투입해서 박스 안에 볼 투입시키고 경합시키는 이제 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선호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심지어 재미를 많이 받고 최강희 감독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동국이라는 물론 그 한 명이 주는 존재감이 지금 이 현재랑 맞비교하면 엄청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동국 같은 플레이어가 없다 보니 수년간 만들어온 그 다져진 그 진짜 전주성 같은 그 성이 어떤 한 명이 없어짐으로 인해 누군가가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병도 영입하는 거고 더 나은 조건의 스타일들을 맞춰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못하지 않았나. 불과 2년 사이에 전북이라는 팀이 감독이 몇 번 바뀐 거죠? 모라이스가 19년, 20년 했고 김상식 감독이 21, 22 중반까지 했고 그다음에
페트레스코가 22, 23까지 한 거잖아. 24까지 온 거 아니야? 24까지 했네. 김상식 감독이 2년 반을 했네. 그 다음에 페트레스코가 정확하게 그 작년 중반에 부임해서 올 중반에 나갔고, 그 다음에 김도영 감독인데. 그거 보면은 5명이네? 그러면 진짜 5년 동안 전북에 있는 선수단 구성, 이 구성원들 플러스 팀 컬러, 이 선수들 구성에 대한 팀 컬러 엄청난 변화가 있는 팀이야? 5년으로 딱 이렇게 5명의 감독이 바뀐 걸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라이스 감독 때는 선수단을 좀 밀어줬다고 생각해. 왜냐면 김승대를 데려간다던가 김보경을 다시 울산에서 데려온다던가 조규성이 있었고 뭐 아 맞아, 조규성도 있었구나. 모두바로가 있었고 여러 좋은 선수들이 모라이스 감독 때 굉장히 많았고, 다음 시점부터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나가고 김상식 감독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독이 올 때마다 맞춰주기는 하는데, 감독이 자주 바뀌면 안 좋은 점은 딱 그건 것 같아. 감독마다 1순위로 필요한 선수들이 있어. 그치 맞아. 선수가 필요하든 스타일이 필요하든 그러면 그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든 그 선수든 스타일이든 뽑아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 선수가 자꾸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들테면 모라이스 때는 김보경 같은 선수 안 들어오진 않지 않았어? 안 들어온 적은 거의 없지. 왜냐면 전북이라는 팀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페트레스코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만의 베스트 11을 짜는 걸 되게 좋아한대.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장수 수닝이 인터밀란 갖고 있었는데 수닝 그룹이 페트레스코 감독한테 알렉스 테제이라는 브라질 공격수를 공격수. 사줬어. 얘를 1,000억 정도 줬나 봐. 1,000억인가 900 몇 억을 줬나 봐. 그거를 페트레스코 감독한테 얘기했더니 그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 11명을 내가 원하는 선수 11명을 꾸릴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 할 정도로. 그 단적인 예가 페트라스기잖아. 2m가 넘는 수비수인데 뒷공간을 먹으면 대책이 없어. 그치. 페트레스코 감독 왔을 때 그때 외국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망했잖아. 맞아 그치 망했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전북 입장에서 페트레스코 감독 시절에 선수들을 세팅해 준 거잖아. 그치, 감독이 원하는 걸 당연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개인적으로 전북에는 지금의 선수단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 선수단, 감독, 뭐 어느 팀이나 다 똑같을 텐데, 그냥 나는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운영권? 경영을 어떻게 하는 잘못된 운영과 경영 방침이 맞아. 원초적으로 잘못돼서 사실 누가 와도 어떤 네임밸류가 있는 몇 천억짜리 감독들이 오고 선수들이 온다고 해도 운영권이랑 경영권이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전북에 어디든 간다면 다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이잖아. 그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사실은 스냅앤 스포츠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야. 아 그래? 팀의 방향성, 운영의 방향성, 축구의 방향성, 이게 어느 정도 나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전북은 모라이스까지는 그게 있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닭공에서 벗어나서 기술적인 축구. 왜냐면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모라이스가 2019년에 왔거든?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벤투였잖아. 벤투. 그때 전체적으로 프로액티브 풋볼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어. 그치 맞아. 또 두 분이 또 친분이 있는 감독 아니었나? 뭐 같은 벤투랑? 국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그리고 얘기도 스타일도 모라이스 감독의 지향점이랑 벤투의 지향점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북도 어느 정도 글로벌 구단에 대한 욕심이 있는 구단이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박지성을 데려왔겠지. 그 변곡점에 있었던 시점이 모라이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닭공에 여기에 조금 더 기술적이고 글로벌한 축구를 하자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모라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팬들의 여론이 거세지니까 그때부터 감독을 바꾸기 시작했잖아. 아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구단들이 팬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팬들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이유들을 다 말하다 보면 그러겠죠. 형 말대로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경영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땐 조금 그러니까 서로 사실 팔로우도 해야 되고 팔로우십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 누군가를 잘 팔로우도 됐다가 또 내가 때로는 팔로우십도 필요한 것 같은데, 모라이스를 계속 밀어줬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형 말대로 보면은 글로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영향력 플러스 운영권자들은 그래도 계속
그치. 그대로 달려왔었을 거잖아. 그러면 또 그림이 완전 달라졌을까라는. K리그 우승했을 때 무리뉴 감독이 축하 비디오를 보냈어. 아 맞아, 무리뉴가 맞아. 무리뉴 또 둘이 친하다 사단이었잖아. 그랬잖아. 맞아. 아니 맞아. 무리뉴 사단이었어. 어. 첼시 시절 수석 코치인가 그랬을까 뭐라 했을까. 맞아. 김두현 감독이 부임을 5월에 해. 6월 정도 했을 거야. 그치. 페트레스쿠 감독 때도 반브론코스트 있잖아. 반브론코스트가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전술을 딱 보여주면서 성적이 나왔는데 떠난 거고 레인저스에서는 리그는 압도적으로 잘하고 맞아. 있었는데 챔스를 3연패를 받는 맞아. 바람에 잘렸잖아. 원래는 반브론코스트랑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대. 아 전북이. 근데 반브론코스트가 전북이라는 브랜드도 마음에 들어 했고 K리그에 올 생각도 있었고 연봉도 왜안 됐어? 맞췄대. 근데 왜 안 돼? 연봉까지. 국제학교가 없어서 자녀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주에 국제학교가 없대. 그치. 제주도 가거나 이래야 되니까. 아니면 서울 수도권으로 서울, 오거나 인천 가거나. 특히 이제 타국이잖아. 아 그치 맞아. 타국이니까 가족이 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홈스쿨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페트레스코 감독 때도 원래는 반브론코스트랑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반브론코스트랑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김두현 감독 데려올 땐 내가 듣기로는 김두현 감독이 1순위가 아니었어. 그러겠지. 누가 김두현 가장 차순위였어. 그러겠지. 3순위인가 그랬을 거야. 왜냐면 어쨌든 감독도 경험이 있지 않잖아. 수원 삼성에서 코치를 하다가 전북현대 가서 수석 코치가 됐고 그다음에 청도농청 맞아. 가서 수석 코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으로 감독이 옮기는 된 거죠. 건데 김두현 감독도 처음에는 그건 있는 자원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수원 삼성에서 전진우 유재호 데려갔고 맞아. 이승우 데려갔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페트레스쿠 감독이랑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좀 외면받았던 문선민이 김두현 체제에서 다시 좀 맞아. 중용되고 그런 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북이 모라이스 감독 때부터 지금까지 팬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팬들의 눈치만 보고 눈치는 봐. 근데 고집은 또 있어. 고집은 또 있는데 바꾸진 않아. 그러다가 여론이 너무 악화되면 감독을 바꿔. 계속 악순환인 거지 따지면. 수원 삼성 팬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수원 삼성도 서정원 감독 이후로 이임생 감독부터 마지막 강등당할 때까지 감독을 이임생, 꽤 많이 바꿨는데. 박건아, 맞아. 이병근, 소봉수. 그 다음에 김병수, 염기훈 이렇게까지 왔잖아. 한 5명이네. 근데 감독이 진짜 나는 어찌됐건 간에 수원 삼성이란 구단도 원래는 감독을 막 그렇게 쉽게 바꾸는 팀이 아니야. 그렇지 아니었지. 왜냐면 김호 감독으로 창단해서 차범근 감독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했고 윤성효 감독이 좀 짧은데 13년부터 또 서정원 감독이 한 5년 해. 그 다음에 이임생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이임생 갑자기 툭툭툭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패턴이 똑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수원 삼성도 이렇게 팀이 와르르 흔들릴 때 감독을 툭툭 바꿔. 근데 괜찮아. 2번, 3번 감독 바꿔서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팀 전체를 되돌아봐야 돼. 맞아. 지금 변성환 감독 바뀌었잖아.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도? 변성환? 지금 폼이 나와? 형이 생각할 때?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전북 김두현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해? 나는 전북의 카드에 맞지 않는 카드라고 생각했어. 그럼 근데 경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축구가 읽히고 뭔지 알? 김두현이 원래 선수 때 했던 그 원했던 플레이들을 입히는 것 같지 않아? 주도하는 경기를 해. 그러니까 보는 눈은 다 똑같네. 사람이라면. 이제 팬들이 그걸 조금 이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지. 팬들이 조금 묵묵히 이제 그러면은 사실 진짜 다 어려운 거잖아. 팬들도 기다려주고 믿고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기다려주는 걸 해줘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 역할을 구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구단은 형이 말하는데 구단 나름대로의 팬들과의 소통 그런 짜집기를 프론터 선수단 팬들 요 3박자를 프론터들이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조율을 해줘야 될 거고 선수단은 그저 운동에 집중하면서 훈련에 매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전북이 변환점 이제야 조금 가질 수 있는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만화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일본 만화? 아 일본 맞죠. 그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감독이 이제 그 구단의 레전드 출신 타츠미라는 사람이 들어와. 근데 얘가 개막하자마자 5연패를 막아. 근데 팬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타츠미는 자기가 나가서 팬들이랑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자기랑 같이 선수 생활했던 단장이 나와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고 넌 다음 경기를 준비해라 하고 그 단장이 나가서 서포터들과 일일이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 팬들이 아웃을 외칠 수 있는 건 그들은 경기라는 컨텐츠를 돈을 내고 구매하는 사람이잖아. 이들은 즐거우려고 돈을 내고 축구를 사는 건데 이들은 내가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이 경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침박함이 아웃을 있어야지. 외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 맞아, 아웃 맞아. 누구 아웃 외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그 자이언트 킬링 얘기를 왜 했냐면 구단의 누군가는 감독이 이 상황을 직접 맞이하지 않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구단에서 먼저 또 필요한 거.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나는 팬들이 일일이 지표로 확인할 수 없잖아. 나는 구단이 지표로 확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팬들 중에 몇 명이랑 우리 감독이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간을 벌어주고 조금 팬들과 그 코칭 스태프 간의 이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포항 감독 김기동은 시즌 초반에 너 어찌됐건 살려만 놓으면은 이 다음에 대해서는 그 책임 안 물을 테니까 올해는 네 맘대로 해. 맞아 맞아. 이 상황을 바꿔 시작을 했단 말이야. 김도현 감독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제가 그 믿음, 신뢰 관계 믿음 좀 그럴 수 있겠다요. 구단 다 살아가는 입장에서 일이니까. 김기동 감독이 이 정도로 발휘해줬기에 다행이었지. 그게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김기동 감독에게 성적적인 부담을 강등만 안 당하면 돼라는 식으로 풀어줬고 김기동 감독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 선수들한테 전술을 입히는 과정을 갖췄고 전부 팬분들이 결국 믿고 지지하는 거에 구단에서 정폭적인 소통을 통해 조금 시간을 김두현 현 지금 감독한테 또 부여된다면 확실히 그래도 나름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축구의 철학은 분명 또 원체 팬들이 많으니까 골수 팬들도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분명 축구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매번 이 축구를 사랑하고 전북을 사랑해서 늘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런 팬들도 축구에 대한 지식 뭐 어느 정도는 분명히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오히려 전북 같은 오래된 팀들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형이 말한 대로 완중체 역할을 좀 해주면 또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하는, 물론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잖아는 늘 팬들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전북이 이번에 일단 승강 플레이오프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런 대화를 했던 것들이 동계 훈련 기간에 팬들도 구단도 선수단도 조금 더 준비된다면 사실 그런 거죠. 삼성도 누가 이부 리그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부산이 어떻게 거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멤버가 좋았거든. 근데 이게 올라오는 수급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는 너무 그냥 형이 아까 말한 대로 지표가 그냥 딱딱딱 요 커리큘럼대로 정해져 있는 게 이미 판례들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상황만 일단 올해는 팬분들도 그 상황을 일단 면회하자. 우리 그래도 전북 아니냐. 이걸로 조금 믿고 기다린다면 좋은 시너지가 다시 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쉽지 않아. 일단 살아남아야지. 일단 살아남는 그러니까. 게 먼저인데 저쪽 서울이랜드가 상승세를 타고 올라왔다는 타고 거네. 올라왔지. 잔류하는 입장에서의 승강 플레이오프도 경험했고 승격하는 입장에서의 승강 플레이오프도 경험한 감독이라서 그 부분이 좀 김도균 우려점이 대단하지. 수원FC도 어쨌든 인천도 그랬듯이 사실 인천도 잘 버티다가 이제 내려가면 완전 뼈아픈 그래도가 있었다가 이제는 안 돼가 된 거니까. 근데 김도현 감독 대단한 것 같아. 그냥 어찌됐건 어느 팀에 가건 본인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지도자 선수단을 꾸리는 이 머리도 꿋꿋해야 되는 뚝심이 좀 진짜 과감한 이 뚝심이 제일 힘들겠지만 필요한 것 같고 구단도 결국엔 이 뚝심을 밀어주고 끌고 와주고
또 여기가 끌려갈 때 또 선수단을 조금 팬들 가까이 또 끌고 가주는 이 역할들을 잘했을 때 사실 이랜드도 예산이라든 이런 삭감도 엄청 많고 하고 싶은 거는 맞아. 프로들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건데 진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대. 막 입혀주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목동 옛날에 그 야구 막 그런 흥을 불었던 그 바람들을 다시 이 목동에 축구로서 다시 불어넣고 싶은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예산 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아요. 고려했을 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또 좋은 경기를 했고 팬들한테 나름 그들이라고 팬들이 막 뭐 18 안 한 거 안 한 날 없을 거고 그렇잖아. 안양도 마찬가지였고 또 결국에는 그 끝자락에 사실 안양으로 또 잠깐 판례를 조금 살짝 돌이켜 보면 거기 팬들도 어마어마하잖아 사실. 그 완전 미치광들이잖아. 전설의 안양 LG 서포터였잖아. 그러니까 그 팬들도 엄청나게 닥달됐을 텐데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시간의 기다림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구단이 생각한 어느 정도의 방침도 있었을 거고 그런 와중에 변하지 않는 팬들의 그 마음들이 덧대어졌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지. 정리하자면 구단과 현장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팬들한테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바램으로 팬들이 왜 몰라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팬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도 나는 구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근데 팬들이 아웃 우리를 나를 비판하는 건 우리나라 특히 K리그의 프런트들이 팬들과 부대끼면서 팬프렌들리를 외치지만 팬들과 부대끼면서 팬들을 설득하고 팬들과 대화하고 팬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솔직히 나는 모든 구단이 좀 다 조금씩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엔 전북도 살아남는다면 그것부터 먼저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방향성을 다시 잡고 왜냐면 자본이 거대한 구단이고 국내에서 유의한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는 또 구단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기야. 어찌됐건 뭐 어쨌든 모든 이거 살아야 보복이지. 돼? 살아야 되고 모든 축구 팬들이 그 선수들을 좋아하는 마음만큼 큰 소리도 내고 울부짖음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축구 엄청 유명하지 않지만 선수를 했던 또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지금 팬분들처럼 꿈을 키웠던 한 아이부터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지금 더 좋은 선수들이 원체 많은 시기고 황금기라고 하는데 더 많은 선수들이 배출돼서 또 누군가한테는 성인이 돼서 기억이 되고 자식이 계신 분들이라면 자식들이 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스포츠맨십을 키워나가면서 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나은 우리나라 K리그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고 아직 남은 승강 플레이오프 그쵸? 승강제까지 어느 선수들은 다침 없이 내년에 또 기약해야 맞아. 되니까 맞아. 또 날씨가 마지막까지 거의 추워져서 잘 마무리가 서로에게 되는 2024년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가 제 바람입니다. 축구를 밥 벌어먹는 입장에서 전북이 강등당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맞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 강등 얘기해봤습니다. 뭐 전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해봤고 해결책도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네벤 풋독이었습니다.